저희 아버지가 자꾸 두통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죠. 근데 며칠 뒤에는 눈을 떠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미리 병원만 갔으면 됐을 텐데 내 몸에서 보냈던 전조 증상을 모르고 무시했던 거예요. 사망률 20%, 장애율 30%, 매년 11만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지러웠다. 그래서 두통인 줄 알았다. 가벼운 두통인 줄 알고 그냥 넘겼다가 골든타임을 넘어가 버린 거죠. 심하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실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은 미리 뇌졸중에 대해서 3가지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늘 이 신호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뇌졸중은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불러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잘 알고 계시면 중풍을 평상시에 예방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네, 원장님, 뇌졸중은 뭐고 왜 무서운 병인가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1만 건이나 발생하고 사망률이 약 20%, 장애율은 30에서 40%에 달합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혈류가 몇 분만 차단돼도 신경세포가 빠르게 괴사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발병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과 장애율이 급속도로 높아져요. 근데 뇌경색도 있던데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뇌졸중이란 말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큰 개념이에요.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경색은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발생해요. 반면에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뇌졸중이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뇌졸중에도 이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조 증상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요. 두 번째로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서 잘 들지 못하거나 걸을 때 자꾸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FAST, FAST라고 하는데요. 얼굴, 팔, 말,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라는 의미로 FAST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몸의 한쪽에 이상현상이 생기면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원장님이 뇌졸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뇌졸중에 대한 환자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 환자셨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라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조 증상이 너무 명확했는데 참 안타까운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건강하신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통약을 자꾸 드셨어요. 근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눈떨림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의 한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없던 두통이 생기고 얼굴의 한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데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다행히 치료도 잘 됐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잘 생활하시지만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두통이 어느 정도 주기로 발생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점점 잦아지셨던 것 같아요. 눈떨림은 어땠나요? 눈떨림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눈떨림은 누구나 다 그냥 경험하는 일인데 눈떨림에서 입꼬리까지 점점 이렇게 번져나가는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요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하는 증상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쓰러지신 건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출근하셨는데 회사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다행히 뇌출혈은 이렇게 쓰러졌을 때 누군가 곁에 있어야 바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바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치료도 잘 받으셨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생활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시작이 두통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현대인들이 다 두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 두통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통이 왔을 때 어떻게 구분해야겠다 이런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하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두통은 뇌혈관 질환과는 무관해요. 뇌 자체는 통증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두통은 대부분 근육 긴장성 두통이에요. 뒷목 근육이 긴장되면서 근육통을 일으키거나 또 뒷목 근육이 주변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통을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만성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증상은 뇌졸중 전조와는 대부분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다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40대 이후에 처음 발생했다면 뇌출혈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이명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명과 뇌졸중 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명은 노인성 난청이나 뇌의 질환과 관련이 있고 뇌졸중과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어요. 이 경우는 뇌의 혈류 공급에 관여하는 뇌동맥 순환 장애가 원인이에요. 단지 이명의 원인을 못 찾다 보니 뇌 CT나 MRI를 찍고 오시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발생한 난청이나 심한 이명이 어지럼증, 구역감, 마비 증상과 동반된다면 뇌졸중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뇌졸중에 대한 전조 증상, 현상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뇌졸중 예방은 무엇보다 혈관 건강 관리예요. 그 전문 아니세요, 원장님? 제가 전문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혈관 건강 관리예요. 목을 지나는 혈관이 눌리거나 경화가 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고 또 중요한 게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뇌혈관에 꽈리가 생기는 등의 혈관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요. 평소에 목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자세들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흡연이나 커피도 안 좋은데요. 이러한 기호식품들은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흡연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커피는 드신다면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죠. 가벼운 러닝도 좋고요. 30분 산책 정도만 해주셔도 좋아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체크해 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원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두통이 오는 이유가 목에 이제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뇌 혈관, 혈류를 막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통이 좀 있었을 때 미리 병원에 와가지고 침 치료를 받거나 하면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치료가 힘들고 호전이 더딘 이유는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가벼운 증상일 때 오셔서 가볍게 치료하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를 놓치고 참다 오시면은 아무래도 치료도 더디고 호전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뇌졸중이 오기 전에 집에서 미리 마사지를 좀 해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사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 빗근 마사지가 있어요. 목 빗근은 우리 목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귀 뒤편에서 시작해서 쇄골까지 내려가는 우리 여성분들 고개 돌릴 때 이렇게 바싹 튀어나오는 그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굳게 되면 경동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근육은 되게 잘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게 잘 들어 올려지기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 다음에 꼬집듯이 너무 세게는 꼬집지 마시고 가볍게 꼬집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조금 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 뒤편에 보면 딱딱한 뼈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목빗근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찾고 그 아래쪽에서 가볍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조금씩 더 내려가서 아래쪽까지 마사지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마사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후두하근이 있는데요. 후두하근은 우리 두개골과 목뼈를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후두하근이 너무 타이트해져 버리면 두개골과 목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두하근도 평소에 풀어주시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두하근은 우리 두개골 뒤통수 뼈를 만진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가 목에서 처음으로 걸리는 볼록한 뼈가 있어요. 그 양옆으로 후두하근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딱딱한 목뼈를 중심으로 양옆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아마 평소에 여기 굳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지그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하시면 멍이 들 수 있고 멍이 들면 오히려 근육이 더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집에서 부드럽게 마사지만 꾸준히 해주셔도 더 악화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뇌졸중이 걱정된다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꼭 꾸준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네,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뇌졸중은 발병하면 무서운 질환이지만 사전에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또한 증상이 시작되더라도 빠르게 대처한다면 회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뇌졸중과 함께 발생한 이명이나 두통,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래요. 저도 귀 건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몸의 균형을 살펴 환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